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매매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매매는 그냥 보이는 모습이고요. 진짜 모습은 전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GTX가 뭐 개통하게 되거나 발표하게 되면 막 오르잖아요. 네. 그거는 전세 상승 없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위에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고 걔는 오래 가지 못해요. 효과가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밑에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얘는 오래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저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낸 책이 집값이 오르는 비밀, 이제 이 책인데, 그럼 지금 보실 때는 집값이 이제 반등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등하는 게 지금부터예요? 아니면 다음에 반등한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한 상승이라고는 하긴 좀 이러고요. 네. 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수도권 분들은 수도권만 느끼시겠지만 지방하고 수도권 다 보는 분들은 지방의 움직임도 많이 보거든요. 작은 도시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지방도요? 네. 그러면 주로 그 지방 도시들 뭐 이름 아니면 좀 특징이 있나요? 지방에 지금 작은 도시들이 지금 뭐 강원도 쪽에도 오르고 있고요. 전주, 그리고 김천, 상주, 영주, 영천, 전주 다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한 3군데 지금 4군데 오르고 있고요. 이유가 뭐예요? 공급이 적어서. 공급이 누적돼서 적어야 돼요. 한 해 한 해는 의미가 없고요. 그게 매년차 누적되게 되면 그 누적된 수요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집을 사고 싶지 않아도 사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자 수요라든지 매수 수요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전세 수요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매수 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게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지방은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추세인 거예요? 네, 지방도. 그럼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그거는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전세 가격이라는 의미가 좀 지역마다 좀 달라요. 주식으로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 하려는 게 뭐 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주택에서의 현금 흐름은 뭐냐면은 월세거든요. 월세를 바꾸면 전세예요. 그 전세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기업으로 치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언젠간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시장 상관없이 그 기업의 가치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전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세가 그 주가로 얘기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 현금 흐름 미리 우리가 매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면 매가가 따라 올라가는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가하고 주식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단지 주식은 해도 안 해도 되죠. 얘는 강제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매매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때랑 느낌 비슷한 거예요. 2011년 그때쯤? 그때 보면 이제 2000 리먼 때문에 공급이 되게 적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방 광역시라든가 뭐 도시들 보면은 전세가가 치면서 결국 여기가 펑 떠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매기가 돌아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때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수요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가 만드는 그 이제 가구 수가 증가인데 그 수요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쌓이잖아요. 전세로 쌓여서 이제 안 되면 이제 폭발하는 거거든요. 매매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고요. 수요는 좀 줄었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2011년도에 어느 정도였냐면 지방에 부동산 시장 그 현장 가보면은 전세 대기자가 10명 있었어요. 전세는 하나도 없고요. 대기자가 10명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전세를 그냥 매매를 사면은 바로 전세가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그게 뭐냐면 전세 수급의 문제거든요. 전세 수급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이 전세 상승이 어디서 오는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전세 상승이라는 거는 금리가 떨어져도 전세는 상승해요. 전환율이 바뀌면서. 근데 이게 공급이 적으면서 전세가 상승한 거는 전세 수급의 문제거든요. 이 수급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지방부터 2009년부터 시작됐고요. 서울은 2014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고 그 전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은 과거같이 심하진 않지만은 아마 전세도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게 돼요.
네. 그럼 이것도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전세 이번에 피해 때문에 네. 막 월세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애초에 그러면은 이제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세가 더 부족해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네. 이 다주택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한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주택을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제 생각과 똑같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임대차 입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휴렉스 중과 있고 종부세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잖아요. 네. 그런 규제에 의해서 새로운 전세를 공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던 물건조차도 2년, 4년 놓기 싫은 거죠. 그런 전세가 돌아오게 되면은 매매를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전세가 더 줄겠죠. 매매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매매는 자꾸 늘어난다 하잖아요. 전세 줄고. 네. 그런 원인이거든요. 새롭게 진입하는 수요는 없고. 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수요는 또 이제 빌라에서 이렇게 넘어온 수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해져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굉장히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수급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더 심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에 이제 뭐 어떤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매물 중에 전세가 한 개도 없는 단지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단지 그러면은 강제 매수가 되게 돼요. 그 단계가 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막을 수는 없어요. 정부가요. 어떤 정책으로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금리 인하기로 돌입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기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더 심하게 되겠죠. 전세 대출 이자는 점점 떨어지니까 네. 가속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입주 물량이 이게 지금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좀 알고 싶은데 어떤 건가요? 이 입주 물량이 사실은 우리 주택시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왜 중요하냐면은, 빈 공간이 들어오잖아요. 빈 주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기존에 있던 우리 매물에서 우리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전세에서 매매에 바뀌고 매매에서 전세 바뀌는 거는 그냥 공간만 이동하는 거잖아요. 네. 같은 수요가. 그냥 있는 공간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이 일시적이에요. 근데 빈 공간이 우리가 들어오는 거는 신규 공급이거든요. 네. 그게 누적해서 들어오게 되면 시장 효과가 큽니다. 근데 지금이 과거 역사상 세 번째로 공급이 적은 해예요. 내년부터. 제가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표 보게 예. 되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IMF 지나고 난 뒤에 요 몇 년 동안 공급이 빈 적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여기 평균에서 쭉 한번 내려간 적이 있죠. 예. 이때 이 위에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전세 수급 그래프거든요. 전세가 부족하니까 수급이 많이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2008년도 이후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전세 수급이 많이 올라가 있죠. 예. 공급이 적어져 있고. 예. 이게 전국 물량이거든요. 이제 세 번째 지금 여기에. 지금 그냥 공급량 한번 보세요. 예. 뚝 떨어져 있죠. 뚝 떨어져 있죠. 근데 예. 이게 이제 26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이제 완성되어 있고요. 27년 물량이 원래 분양하게 되면 27년 물량 더 가게 되는데 27년 물량까지 부족하게 되게 되면 심각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서울뿐 아니고요. 지방도 상승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네. 저번과 이번에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네.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 올라가니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새로 나오는 집들은 분양가가 되게 비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이랑 새로 나오는 집의 가격 차가 많이 벌어져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구축이라던가 전세가 상승 영향을 또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 비싸게 나오게 되면은 네. 그 구축의 영향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갭 매우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예. 근데 그게 과거에 우리 2008년도에 그때가 사실 고분양가였거든요. 예. 그 당시에 고분양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가격이 많이 따라 붙었어요.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급량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분양가 상태에서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예. 못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공급량이 없게 되면은 그 이제 기존의 아파트들이 매매가를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공급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분양가보다는 저는 공급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분양가 공급량이다. 네. 새로운 공급의 종류 중에 하나가 신규 분양도 있겠지만 재건축이랑 재개발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잘 될 거라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은 어떤 지역의 어떤 개별 물건의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뭐 예.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시장을 봐서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되게 힘들고요. 근데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이 좋아지려면은 단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업성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업성이 좋아지려면은 예. 이제 주위의 시세가 올라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안 좋죠. 예. 예, 지금은 단지마다 문제 생긴 데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시절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당장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고요. 뭐 좋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위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이걸 해서 지금 어쨌든 주택이 한번 갈아엎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삼중고였던 게 대출 이자는 비싸고 아까 주변 시세는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건축 자재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확 망가졌는데 이게 다시 돌아서는 순간이 되면은 서울도 이제 좀 재건축이 다시 좀 활발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없잖아요. 네. 어차피 재건축 통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수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주위 시세가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나는 정도로 매가가 상승하게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건축은 다시 시장 움직일 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반등하는 시기는 내년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빠르면 되긴 원래 4, 4분기 정도 보고 있고요. 올해 4, 4분기요? 네. 늦으면 내년 1,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전국에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생각보다. 남았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매매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매매는 그냥 보이는 모습이고요. 진짜 모습은 전세예요. 근데 위에가 매매가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수면 위의 모습을 보는 거고 진짜 모습은 수면 밑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전세가 수면 밑에서 보는 거고 위에가 매매가가 움직이는 거는 여러 가지 경로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GTX가 뭐 개통하게 되거나 발표하게 되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 그거는 전세 상승 없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위에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걔는 오래 가지 못해요. 효과가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밑에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얘는 오래 갑니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전세 상승으로 해서 매매가가 움직이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과거하고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상승이 대충 몇 년 사이클 정도 간다 보셔요? 26년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27년에는 조금 지역마다 약간 좀 갈릴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27년에 일단 입주 물량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원래 분양하는 것도 27년입니다. 오늘 지금 판단하는 게 좀 일러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26년까지는 상승 이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어쨌든 지방이 오르고 수도권으로 이게 분위기가 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수도권이 먼저 갈까요? 아니면 지방이 먼저 갈까요? 지금은 수도권이 먼저 와 있는 상태 약간 이제 반등하는 힘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뭐 수도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움직일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새 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때문에 지방은 뭐 기대하기 어렵다. 네. 수도권만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출산 문제는 지금 아기가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한 30년 뒤에 문제인 거야. 근데 그걸 이제 통계청에서 우리가 인구 주는 걸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봤잖아요. 2000 한 45년 수도권은 지방 2039년 정도로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그 도시가 있는데요. 어디냐면 우리가 지방에 가게 되면 작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가 상주라는 도시인데, 인구가 24% 줄었어요. 90년도부터 지금까지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왜 오르냐면은 우리 주택시장에 이 독특한 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요가 줄면 공급이 더 빨리 줄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규모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공급이라는 그 이제 우리 아파트가 주거 형태잖아. 그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공급에 수익이 많이 낼 수 있지만은 한 단지만 실패해도 회사가 휘청거려요. 그래서 수요가 줄면은 건설사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겁이 나서. 그러면 작은 도시들 수요 없는 도시잖아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가죠. 바로 공급 줄어버립니다. 공급 주니까 매년 지나면 또 상승 압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또 들어가요. 그 띄엄띄엄 공급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상주나 작은 도시들 공급 그래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 몇 년은 걸쳐서 한 개씩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공급의 특성입니다. 지방은 또 이런 또 특성도 있고. 지금 지방에서 할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아직? 있습니다. 있어요? 대구도 합니다.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입주, 미리 이제, 정상 분양까지 사신 분들은 엄청 이제 화가 나서 막 이제 하고, 막 대무하고 막 그러시죠. 그 할인 분양의 가장 그 원조격이 되냐면은 대구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8년도에요. 2008년도 대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8년은 공급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금융위기까지 맞았어요. 거기다 금리가 올랐거든요. 3중구를 맞았거든요. 3중구 맞아가지고 25% 30% 할인 분양했어요. 그때 대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집을 한 채 사면 집을 한 채 더 줬어요. 1+5는 했습니다. 실제예요. 그리고 어떤 단지에는 집을 사게 되면 BMW를 한 대 사줬어요. 근데 그 아파트 지금 어떻게 됐냐? 3배 올랐어요. 3배 올랐어요. 할인 분양 하는 거 아니고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네. 원 분양가에서 세배 올랐어요. 그게 이제 공급 많고 네. 그 시절은 그렇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물론 뭐 과거처럼 그만큼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저는 보지 않는데요. 근데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공급 줄면은 시장 다 회복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공급이 많은 데 중에 하나가 대구라고 이제 하는데 네. 대구는 좀 상황이 어때요? 대구도 이제 전체 큰 흐름은 비슷하고요. 우리가 네. 이제 그 신생아 대출 나오고 뭐 특례 대출 나왔었잖아요. 그거 나오면서 이제 같이 반등했을 거예요. 근데 전체가 상승 없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 위에 것만 반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원래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공급 줄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내년에 대구도 아마 반등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이제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그 물량을 다 해결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은 이제 비슷한데 물량 소화하는 시간 때문에 조금 늦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맨날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집을 사서 축하한다 했더니 수성구도 아닌데 이러면서 네. 그 수성구에 대한 그게 되게 좀 강하더라고요. 네. 수성구만의 뭐 좀 특징이 따로 있어요? 학군이죠. 학군이 네. 이 수성 학군은 서울, 강남 다음에 두 번째 학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교육을 시켜보면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네, 교육 인프라 대신 교육비 대신해서 너무 가성비 좋으니까 이게 이제 거기다 이제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막 지난번에 막 4명인가 우리가 막 만점자 4명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불이 났대 전화가. 예, 만점자 4명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은 실제 가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오로지 학군밖에 없거든요. 잘 이제 대구가 네. 뭐 경제 어떤 뭐 소득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꼴찌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대구가 이제 가격이 비싸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산 축적의 문제예요. 축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충청권에 젊잖아요, 도시가. 젊죠. 청주, 예, 뭐, 아산 다 이런데 젊잖아요. 젊은 분들은 자산 축적이 안 돼 있어요. 그쵸. 예, 그런 분들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주위에 구미, 포항, 뭐 경산, 뭐 이렇게 김천 이런 데서 자산이 축적된 분들이 어디에 들어오겠어요? 수성구로 네, 수성구 들어오죠. 대구로 들어오죠. 다 모이죠. 그래서 자체 내에서 어떤 생산 능력이 부족해도 외부에서 돈을 축적해서 들어오죠. 네, 그거는 울산도 똑같아요. 부산하고 비교해 보면 울산이 소득이 전국에서 두 번째예요. 맞아요. 서울 다음에 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긴 울산 더 비싸는데 전국에서 울산 제일 하위예요. 이 돈을 모으면 어디 갈까요? 해운대. 네, 해운대입니다. 예. 그 원리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해운대 월세 살았을 때 집주인이 울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이 축적되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이 자산이 축적되면 서울을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천이 가격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경기도도 생각해보면 경기도에서 축적된 사람들은 강남이나 이런 데로 진입한다는 계속 진입하죠. 그래서 강남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신축이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대형이 많이 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중소형이 많이 오르는데 다음번 상승기 때는 어떤 게 많이 오를까요? 그 대형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대형 공급이 정말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2008년도 이전에는 대형 공급이 정말 많았어요. 그쵸.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때 대형 공급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대형 공급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넣으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소득이 낮는 지역에 대형을 넣게 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런 지역에 과거에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대형 공급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대형 공급이 엄청 줄면서 대형이 상승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대형 공급 적어요. 저는 지금도 좀 대형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형이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지역이 조금 소득이 높은 지역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광역시 중에서도 학군이 좀 좋은 동네 대형 이런 거. 그런 지역은 대형이 엄청 인기 있죠. 오히려 대형이 더 인기 있죠. 왜냐면 자녀들이 크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면 30평을 모자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40평, 50평대를 선호하죠. 아니, 제가 대전 쪽은 대전이 지금 대형이 별로 없어요. 신축 대형은 더 없는 것 같고. 그 대전에 둔산 있잖아요. 둔산지. 그쪽에 다 대형이 더 인기 있어요. 그래서 그 재건축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전 강의 가면은 대전 무조건 대형 하라고 하거든요. 대형 40평대. 그게 최고만 수익을 줄 거다. 왜냐면 공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또 대전 세종하고 이게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세종이 없는 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세종 없는 거는 학군이죠. 대전. 세종에 학군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딱 대책점 있는 게 뭐냐면 대전 학군 지역의 대형이에요. 거기 제일 많이 올라요. 이게 좀 딜레마인 게 저도 지금 뭐냐면 이제 대전이니까 둔산동 들어가자. 와, 내가 이제 이 말을 듣는 시대가 왔구나 이러면서 둔산동이면 아파트가 낡았잖아요. 네, 근데 불편하고 주차는 아니고 이런데 이제 아이를 위해서 둔산을 들어가자. 학군이 그렇게 힘이 있다니까요.
대구에서는 어디가 1등이에요? 대구는 약간씩 바뀌긴 한데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신축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대구는 신축이 들어와요. 아. 신축 들어오면서 이제 순위가 다 바뀌어요. 그 수성구에도 신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재건축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도 해요. 조그만 지역들. 그래서 세대수가 작아요. 300세대, 400세대밖에 안 돼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제니스. 어디요? 제네스도 물론 거기 대형이 많고요. 범어사동 쪽에서 평당가로 이제 3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평당가로 하게 되면 범어동이 제일 비싸죠. 범어사동이 제일 비싸죠. 범어사동. 실세이트 범어가 제일 비쌉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지금 제일 괜찮은데요, 대장이. 거기는 뭐 이제 부산은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거기는 학군이 좀 흩어져 있거든요. 집중이 안 되고 흩어져 있어요. 맞아요. 네, 흩어져 있는 그는 흩어지는 이유도 있어요. 지역이 크면 클수록 학군은 흩어집니다. 우리가 서울은 강남, 분당, 우리가 평촌도 있고, 그죠? 목동도 있고, 그죠? 막 갈라지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라이딩이 안 됐어. 라이딩이 다 되면은 한 곳에 다 모여. 둔산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둔산은 우리가 도안 신도시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안 신도시가 절대 둔산 넘을 수도 없고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군도 안 잡혀요. 학군도 안 생깁니다. 상권도 안 되고요. 맞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학군이 갈리는 거는 도시가 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체증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해운대하고 동래공이 갈라져 있어요. 맞아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이쪽하고 이쪽하고 뭐 약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운대가 좀 높긴 높아요. 근데 해운대 자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보는 거는 부산에서 시장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는 센텀 더샵 그게 아마 더 제가 볼 때는 학군 지역으로 재성동에 재성동에 있는 거. 지은 지 2006년에 입주했던 거. 걔가 제일 비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걔가 부산 시장의 바로 밑에예요. 바로 밑입니다. 걔의 가격 흐름이 부산 모습하고 똑같아요. 거기 학군도 되고 걔가 나쁘지 않거든요. 연식이 돼도 힘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가 해운대가 좀 더 낫죠. 이제 뭐 거기는 바다도 보이고 해운대도 있고 이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해운대 산다 이러면 그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 산다랑 똑같은 의미죠. 해운대 산다는 그런 의미는 받아들여 있습니다.